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윌리스 캐리어는 매년 여름마다 찬양받으며 노벨상 감으로 거론되곤 하는데요. 가을만 되어도 좀만 버티면 시원한 바람 부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든다며 퇴물이 됩니다. 2019년 E3에서 닌텐도는 모여라 동물의 숲을 발매한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바로 DCN 모여라 동물의 숲 갤러리가 만들어졌는데 실제 게임은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라는 제목으로 발매가 되며 최단기 퇴물 갤러리로 조롱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엄청 핫했었는데 순식간에 퇴물된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삼성걸 쌤입니다. 삼성걸은 원래 삼성 브라질 법인의 직원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2D로 그렸었다고 합니다. 여성 이름 사만다의 약칭이자 삼성의 앞글자를 따 이름을 쌤이라고 지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 삼성걸은 의외의 큰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여러 양덕들은 삼성걸을 소재로 굉장히 많은 팬아트를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서양 사람들이 쓰던 아이폰을 갤럭시로 바꾸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많이 합니다. 아예 삼성걸 코스프레까지 할 정도로 웬만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캐릭터 못지않은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인기는 한국에도 전해지며 나름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게 되는데 삼성 누나라는 애칭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소재로 웹툰을 그리거나 팬아트를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거를 소재로 애니메이션까지 만드는 분들도 나오는데요. 퇴물로 여겨지는 삼성의 AI 비서인 빅스비를 쌤으로 대체할 거라는 루머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할 정도로 삼성에선 삼성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삼성거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까지 하는데요. 삼성에서 더 이상 쌤을 가지고 컨텐츠를 내놓지 않다 보니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삼성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크게 재미를 느끼지 않았고 지금은 잠깐 유행했던 캐릭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겨울에 많이 먹었다는 식량 중 하나로 굉장히 떫은 맛과 신맛이 많이 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2013년쯤 되어 갑자기 우리나라에선 아로니아가 슈퍼푸드라며 엄청나게 뜹니다. 혈당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재생도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며 왕의 열매라는 별명과 함께 굉장히 많은 아로니아 제품이 생겨나고 또 많이 팔립니다. 당시 홈쇼핑을 틀면 꼭 아로니아를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게다가 맛이 워낙 쓰다 보니 해충이나 새들도 열매를 먹지 않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재배도 쉽다 보니 많은 농민들이 하던 농사를 버리고 아로니아 농사로 갈아타게 됩니다. 특히 단양군에서는 아예 아로니아 육성 사업까지 하는데요. 단양을 아로니아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아로니아 사업을 했는데 묘목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아로니아 전용 가공센터까지 건립하고 아로니아 가공식품 개발까지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였고 단양 농부들은 너도 나도 아로니아를 심게 되어 단양은 전국 최대 아로니아 단지로 부상하기까지 합니다. 전국적으로 5년 만에 10배가 넘는 재배 면적을 차지하며 과잉 공급이 되었지만 아로니아를 사 먹던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사 먹지 않게 되는데요.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2011년에 했던 한 이유 FTA 발효로 아로니아 분말이 수입까지 되면서 공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며 키로당 3만원 하던 아로니아는 2018년엔 5천원 이하로 폭락합니다. 단양에서 만들었던 가공센터도 폐업하는데요. 농민들은 FTA로 아로니아 값이 폭락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전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에선 그저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기각했다고 하네요. 크릴 오일 역시 레전드급 퇴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이 풍부하다며 뇌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홈쇼핑으로 엄청나게 팔았었습니다. 크릴새우 자체는 워낙 흔한 생물이라 굉장히 많이 잡혔었지만 팔리지 않아서 상품화를 못하고 있다가 기름을 짜낸 후에 몸에 좋다는 광고를 하며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크릴새우 자체가 대왕고래나 물개, 펭귄의 먹이였는데 크릴 오일이 인기를 끌며 80% 가까이
주로 남극의 먹이사슬까지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나 콩에도 많이 들어있고 아스타잔틴 역시도 빨간색인 음식에는 거의 다 들어있어서 굳이 비싼 값 주고 크릴 오일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건강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 것처럼 광고한 건데요. 게다가 2020년 6월 크릴 오일 제품 중 12개에서 에톡시퀸 같은 유해 성분이 초과 검출되어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가며 크릴 오일의 인기는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이런 식으로 반짝 인기를 모았던 음식들은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아로니아 이전에는 블루베리와 아사이 베리가 있었고 이효리가 블로그에 올리자 렌틸콩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가기도 했으며 밀크시슬 역시 간에 좋다고 방송에 나오더니 홈쇼핑으로 팔고 새싹보리 역시 콜레스테롤을 개선한다고 방송에 엄청 나오더니 많은 홈쇼핑에서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효능을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시기에 판매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망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길을 걷는 느낌으로 샤인머스켓이 있기도 한데요. 1988년 일본에서 개발한 청포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종자와 묘목을 구매해 한국으로 와서 재배를 하였고 껍질이 얇고 씨가 없는 데다가 굉장히 달고 향기도 좋아 큰 인기를 모읍니다. 여담이지만 일본에서 해외 품종 등록 기간을 놓쳤기에 합법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샤인머스켓 수출로 버는 돈이 일본보다 한국과 중국이 더 많다고 합니다. 샤인머스켓은 엄청나게 비싼 포도이기도 한데요. 한창 때의 샤인머스켓이 한 송이 5만원을 받아 박준영이 금덩어리가 들어있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비싸지만 잘 팔리기도 해서 아로니아처럼 많은 농부들이 샤인머스켓으로 갈아탔는데 2016년 재배 면적보다 1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생산량이 급증하다 보니 2022년의 가격은 2021년 가격의 반값이 되었고 많은 농부들이 추석 선물용으로 높은 값을 받기 위해 아직 완전하게 익지 않은 포도를 출하하기도 하여 예전 맛이 아니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 최대 단지인 김천시에선 당도 표시제 같은 걸 시행한다고 하고 영천시에서는 저품질 샤인머스켓 출하 근절 캠페인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로니아처럼 안 되면 좋겠네요. 예전 맛이 아니라는 평은 정말 무서운 느낌입니다. 다음은 삐에로 쇼핑입니다. 삐에로 쇼핑은 2018년 6월 코엑스 영풍문고 자리에 오픈하는데요. 오픈하기 몇 달 전부터 신세계의 야심작이라는 여러 언론들의 기사들이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오픈 전날엔 기자단 투어까지 하며 굉장히 많은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홍보에 힘입어 오픈 초기 방문객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개점 11일 만에 10만 명이 돌파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굉장히 긴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픈 첫 한 달간의 매출은 목표치의 140%를 달성했다고도 하는데요. 일본을 한번 다녀와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돈키호테를 따라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캐나다의 노네임과 굉장히 비슷한 노브랜드로 큰 성공을 거둔 신세계이다 보니 돈키호테와 비슷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했는지 기본적인 B급 감성의 컨셉 매장 분위기나 판매하는 물건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좁은 통로에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튀어나오는 듯한 물건 배치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신세계에선 불편하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기꺼이 4시간을 소비하고 싶은 매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호점인 코엑스점 오픈 이후로 3개월 후인 9월엔 두타 지하에 2호점이 생기더니 3호점인 논현점과 4호점인 의왕점이 오픈하고 5호점인 가산점, 6호점인 명동점까지 빠르게 오픈합니다. 특히나 명동점은 4층짜리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바로 옆에 다이소가 있어서 엄청난 경쟁이 불보듯 뻔하기도 했었는데요. 2019년에는 부산과 대구에까지 오픈하는 등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삐에로 쇼핑은 이런 캐릭터들이 마스코트이기도 했었는데 아싸 서커스라는 제목으로 애니화하여 방영하기도 할 정도로 마케팅에 진심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한번 가보면 1시간 정도는 그냥 보낼 정도로 볼거리가 많고 구경하기 딱 좋긴 했었는데요. 1,000원짜리 과자부터 화장품,
공구 침구에 명품까지 판매하는 넓은 상품 스펙트럼의 성인용품까지 판매하며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 느낌의 상품 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상품 중에 살 게 별로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막상 사려고 보면 다이소나 다른 쇼핑몰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고 직원들조차 제품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무가내 같아 보이는 진열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건데요. 일본의 돈키호테만 해도 덤핑 상품이나 반품 상품, B급 상품을 제조업체나 도매업체로부터 사들여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이 전략이라 염가의 전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유명한데 삐에로 쇼핑은 겉은 비슷한지 몰라도 막상 보면 딱히 싸다 싶은 물건이 없으니 구경만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노래를 무한 반복으로 틀어놓아 세뇌되어 나오는 걸로 유명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한번 가서 구경하고 나면 다시 갈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고 2019년 이마트가 적자를 기록하며 삐에로 쇼핑 사업을 정리한다고 발표하더니 노년점과 의왕점을 시작으로 폐점 릴레이에 들어갔는데 명동점은 개점 딱 1년 만에 폐점하였으며 2020년 5월에 대구점을 끝으로 모든 점포가 폐업합니다. 한번 민심 잃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